반갑습니다. 오대혁입니다. 국어 분야가 참으로 다양하고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좀 짜증나고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영역들이 어느 정도는 한정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항을 정확히 익혀두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려 봅니다. 짧게 인사를 드리고요. 1장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언어와 국어라는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나 특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요. 중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 영역에서는요, 언어의 기능, 언어의 특성, 이걸 정확히 익혀두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어의 특성. 이 두 분야가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주의해서 정리를 해둬야 될 분야입니다. 언어의 갈래를 보면은 음성언어, 문자언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언어를 우선 말로 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라, 문자로만 쓰여 있는 것이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도 있고, 제스처 같은 수화 같은 것도 있죠. 그것도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 표현은 참으로 다양하다 하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언어의 기능이라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언어의 기능. 3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는.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지요. 우선 언어는 표현의 기능을 하죠. 표현의 기능.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의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이 표현의 기능 안에는요, 어떤 것들이 또 포함될 수도 있냐면요, 감화의 기능. 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순서를 꼭 맞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화의 기능. 그래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기능을 감화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칭을 명령적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지령적 기능과 같은 표현으로 말을 바꿔서 말하기도 했죠. 예컨대 청유형 문장, 우리 뭐뭐 하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잠 자자, 이런 표현들이 다 행동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화의 기능에 들어간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요,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 표현은 행동을 유발할까요? 그렇죠. 그곳에선 담배를 피지 않겠죠. 그래서 주의해둘 바는 어떤 거냐면요, 괄호 속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는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유의하지 않는다면 문제에서 걸려들 수 있습니다. 이 감화의 기능도 어디에 포함될 수 있겠어요? 표현의 기능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감화의 기능 말고도요, 사교의 기능. 이 사교란 말은 친교적 기능,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죠. 교재에 보시면 언어를 통한 발화의 목적이 사회생활과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것일 경우, 우리 인사말 하는 거 있죠. 인사말을 하는 경우를 사교의 기능과 관련된다. 인사말과 관련된 거. 그 다음, 자, 요 역시도 무엇의 기능 안에, 표현의 기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반대 지점에 표현의 어떤 전달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죠. 요 반대 지점에 표출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표출. 예컨대 감탄사 같은 거 있죠. 아야! 아이고 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특별한 생각이라든가 의사를 전달하려는 기능이 없죠. 그것들은 바로 표출의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적 기능이라든가
그다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관어적 기능. 관어적 기능. 마지막으로 지식과 정보의 저장 기능이 또 있습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전달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화자의 사상과 감정을 기호로 상징화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했는데 그 전달의 기능은 표현의 기능에 포괄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기능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전달. 이것은 표현의 기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요 나머지 세 가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언어를 통해서 어떤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기능. 그게 미적 기능이 되겠죠. 그다음 관어적 기능은요. 학습의 기능과 관련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학습의 기능과 관련된다. 엄친이란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에 제 엄친께서는 이렇게 하죠.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하고 엄친이란 말 사이에 관계를 지어주는 말과 말 사이에 관계 지어주는 기능을 관어적 기능이라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언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 같은 것을 보존하고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죠.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1번과 2번, 3번, 4번 요 정도를 주의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시험 문제에 흔히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이 언어의 특성이죠. 언어의 특성. 언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이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갖고 있는 게 뭐겠어요? 코드죠. 기호죠.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자, 사과가 있습니다. 요 사과라고 할 때 요 사과를 사과 이렇게 발음하죠, 사람들이. 자, 요거는 무엇이에요? 형식이죠. 소리로서 사과라는 형식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줘요? 뜻을 전달해주겠죠. 이것은 곧 내용이 됩니다.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준다.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성질, 기호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기호성이 바로 이와 관련된 지점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러한 언어 기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이 뜻,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시니피에 기표라고 표현하죠. 기표. 죄송합니다. 기표가 아니라 기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시니피앙 기표라고 표현해요. 기표와 기의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의성은 그러한 기표와 기의가 내용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필연성이라는 것이 없다. 지금 사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과를 가리킬 때에 우리는 그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과라고 쓰지만 어디에서는 영어에서는 애플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내용은 같은데 그걸 전달하는 형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자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어떤 거? 사과, 애플과 같이 무엇을 전달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하나인데 형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자의성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형식은 하나인데 내용이 다양한 것이 나올 수도 있죠. 배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먹는 배도 있겠죠. 먹는 배, 벨이 있죠. 사람의 배도 있겠죠. 사람의 배도 있겠고. 그 다음